마켓 트렌드 2분을 월요일에 모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표 가져오시면서 투자 전략 얘기해 주시는데 한 7할, 8할 정도의 승률을 보이시는 것 같아요. 지난주 정유주 기억나시죠? 어서 좀 모셔보겠습니다.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 나와 계셔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외식 산업 쪽에 좀 집중을 하고 싶으시다고 하셔요. 외식 경기가 회복세에 돌입했다는데 생각해보면 저도 외식 횟수가 굉장히 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코로나가 길어지니까 이제는 참다 못해서 뭐 저도 5인 이상 집합금지는 지키는데 그래도 뭐 맛있는 집 있으면 한 번씩 가고 이러거든요. 근데 제 외식 산업 그러니까 뭐 그 코로나 끝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하고 싶은 게 지금 유럽 여행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당장 지금 소비가 늘리는 거는 백화점 가서 명품 사고 그리고 외식 늘리고 이렇게 시작하는데 외식이 늘었느냐 안 늘었느냐 경기가 좋아졌느냐 안 좋아졌느냐를 판단하는 지표가 외식 산업 경기 전망 지수라는 지표가 있어요. 저도 전부터 알던 지표는 아닌데 최근에 알게 된 지표거든요. 네. 분기별로 발표를 했는데요. 요게 1분기 지표를 발표했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가 나왔어요. 뭐가 숫자가 나왔냐면은 지표가 전망치가 늘어나는 것도 좋은데 더 중요한 거는 요게 이제 설문조사 지표거든요. 그래서 당장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 다음 분기 그 전망 요거를 업체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근데 1분기 전망치를 내놨는데 실제 지금 느끼는 거는 전망치를 넘어섰어요.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전망한 것보다 외식산업 경기가 또 좋아졌다는 얘기죠. 네. 거기다가 2분기는 전망치가 훌쩍 뛰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외식산업주 이제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 뭐 미국도 지금 그 소비 회복을 주도하고 있는 게 외식산업이잖아요. 그리고 항공주도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런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외식 중에서 어떤 쪽이 좋아질까? 그러니까 코로나가 좋아지면은 가서 사 먹는 쪽도 좋아질 것이고 네. 지금도 좋아지고 있지만 가장 지금 전망치가 빠르게 좋아지겠는 게 그 중에서도 단체 식당, 구내 식당, 그러니까 급식이에요, 급식. 그리고 9월부터 지금 아무래도 보수적으로 잡아도 9월부터는 학교들 다 그 오프라인 교육으로 전환을 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가장 빠르게 성장할 게 외식 산업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이제 뭐 정유주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데 지난주에 제가 정유주하고 음식료주 말씀드린 게 이런 맥락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있다. 근데 인플레이션 해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격 전가 기능. 올라갔을 때 원재료비가 올라갔을 때 그거를 가격을 높여서 커버할 수 있는 게 대표적인 두 업종이 정유주하고 음식료주도 지난주에 대단했잖아요. 그런 쪽으로 좀 갔다는 거, 그 좀 배경 설명 다시 한번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제 외식산업 관련주를 찾아봐야 할 텐데 나가서 사 먹는 관련 종목 중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외식산업은 크게 봐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B2C, 그러니까 기업이 개인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네. SPC 삼립, 파리바게트, 빵 관련주. 그리고 뭐 저희 교촌 치킨집. 교촌 F&B, 그리고 맘스터치도 있고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또 업종은 또 틀립니다. SPC 삼립은 음식료 업종이고요. 나머지 두 개는 그 유통 업종인데 SPC 삼립은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그래서 주가도 막 불같이 올라갔죠. 뭐 지난주에도 불같이 올라갔고 이게 이제 B2C고 B2B는 단체 급식 위주로. 그리고 기업 대 기업으로 가는 이게 이제 급식 3사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시총 순으로 따져보면은 현대그린푸드, 그다음에 신세계푸드, CJ 프레시웨이 이 세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급식 3사 중에서 신세계푸드하고 CJ 프레시웨이는 대단한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어요. 근데 현대그린푸드는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높은 회사입니다. 그 주가 순으로 보더라도 신세계푸드가 가장 서프라이즈 기록했고 주가도 가장 많이 올랐는데 하나하나 실적하고 일단 뭐 그 목표가하고 수급하고 좀 그 종합적으로 세 종목만 집중적으로 한번 좀 볼게요. 네. 우선 실적 보면은 신세계푸드는 급식 부문이 흑자 전환했어요. 이게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스타벅스에 이제 베이커리 납품하고 있는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대박이 났고 그다음에 그 노브랜드 버거를 그 시장에 나오는 이거는 제조업에 들어갔죠. 하반기 이 부분이 본격적으로 커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세계푸드는 실적만큼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 CJ 프레시웨이도 역시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 구조조정을 잘했어요. 구조조정을 잘했기 때문에 외식 경기가 조금만 좋아져도 하반기에 굉장히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자리가 있고 현대그린푸드 같은 경우는 실적이 기대치에 다소 못 미쳤습니다. 근데 뭐
급식 부분도 흑자 전환으로 기대를 했는데 흑자 전환을 못했어요. 근데 현대 그린푸드 하면은 딱 생각나는 회사가 딱 하나 있어요. 이거를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좋아질 것이다. 뭘까요? 더현대. 더현대. 예, 백화점이잖아요. 그렇죠. 현대그룹 같은 계열이기 때문에 여기 식자재를 공급을 하기 때문에 더현대가 커지면은 뭐 당연히 커질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이 있고 3사 나름대로 각양 3인 3색이 있습니다. 목표가를 한번 좀 살펴봤더니요. 가장 괴리율이 큰 종목은 CJ 프레시웨이예요. 오늘 한 2% 정도 조정 나오고 있는데 뭐 제가 무슨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이런 실적 기대주들은 조정 타이밍에서 잡아야지 따라가서 잡으면 재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괴리율이 이게 그 금요일 종가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은 괴리율이 조금 더 커졌어요. 그리고 그 두 번째가 현대그린푸드고 세 번째가 신세계푸드. 수급 상황을 봤더니 수급 상황은 다 좋은데 신세계푸드는 많이 올랐거든요. 잘 나가다 금요일날 외국인 매물을 한번 빵 맞았어요. 근데 기관들은 열심히 샀는데 그리고 현대그린푸드는 기관은 사고 있는데 외국인이 팔고 있고 수급 상황을 보면은 CJ 프레시웨이가 수급이 가장 안정적으로 좋습니다. 기관이 연속적으로 사고 있고 뭐 종합적으로 세 종목 저는 다 좋아 보이는데 한 종목 꼽으려면은 CJ 프레시웨이 정도가 뭐 실적 민감도라든지 뭐 목표가라든지 수급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뭐 이 정도 종목 정도를 한 종목 정도로 좁히기는 좀 아깝지만 그래도 한 종목 꼽는다면 그 종목을 꼽겠습니다. 세 가지 너무 매력이 다 달라서 뭘 고를지 정말 보유자 아니면 신규 접근자 입장에서도 난감하실 것 같은데 일단 종합적으로는 CJ 프레시웨이 한 표를 좀 들어주셨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항공주에서 잡아오셨다고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시장에서 항공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였고 그 흐름을 좀 이어받아서인지 오늘도 흐름 좋더라고요. 항공주들.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예. 비슷하면서 같은 듯 다른 듯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은 미국 항공주가 아메리칸 항공이 5.6% 올라가고 유나이티드 항공이 5.4%가 올라갔어요. 한 종목이 뭐 하루에 5% 올랐다면 미국 시장에서는 상당히 크게 오른 거잖아요. 왜 올랐느냐? 백신 막 맞고 이제 마스크 벗어라 이러니까 비행기 타기 이제 그 수요가 늘 것이다. 비슷한 맥락으로 크루즈선 관련주들이 같이 막 급등을 하는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오늘 우리나라 항공주가 어떻게 움직일지 상당히 궁금했었는데 우리나라 항공주들도 5월달 들어서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연간으로 따져도 많이 올랐고 우리나라 항공주 올라간 거는 미국처럼 이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해운주들 난리가 났잖아요. 해상우님 뭐 배가 없어서 지금 뭐 좀 그 수출을 못할 정도라고 막 난리가 났다 그러니까 이제는 비행기 실차예요. 그러니까 항공 화물 요금이 지금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차트로 준비를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폭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숫자로 따지면은 4월 말 기준으로 이제 그 8달러 50센트까지 올랐는데 킬로그램당요. 5월 달에는 지금 현재로 9달러 50센트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과거 수출량이 2019년부터 그랬는데 어마어마하게 올라오고 있죠.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 항공 그 화물운임이 올라가면요. 근데 여기서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은 항공 화물을 할 수 있는 거는 그 FSC라고 풀 서비스 캐리어, 그러니까 대형 항공사들입니다. 우리나라 대형 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왜냐하면 큰 비행기가 걔들밖에 없어요. 멀리 실어냈습니다. 네. 물론 LCC라고 저가 항공도 하는데 멀리 가야 동남아 정도고 그 운임 상승의 효과를 상대적으로 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뭐 봤는데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60%예요. 근데 나머지 회사들은 많은 데가 2%, 뭐 1% 안쪽도 있고 굉장히 좀 낮습니다. 근데 아이러니가 뭐냐면은 5월달 주가 상승률을 보면은 1등이 지리네어고요, 2등이 티웨이 항공, 그리고 3등이 대한항공입니다. 역순으로 나타나죠. 시가총액이 적어서 빠르게 움직이는 건가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미국 항공주랑 마찬가지로 백신이 보급되면은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이다. 아까 앞에 코너에서 여행주 언급을 했잖아요.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네. 지금 아직 확인은 안 됐지만 기대감이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저가 항공주를 볼 때는 여행주, 카지노주 같이 움직이는지 한번 확인하면서 매매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투자 전략도 LCC 관련주를 가지고 가야 되냐 아니면 대형 항공사들을 가져가야 되나 좀 난감해지네요. 그건 투자 스타일의 문제인데 네. 종목의 뭐 수급을 주로 다루고 싶기 때문에 세 종목만 갖고 왔는데 3인 3색을 종목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대한항공은 유일하게 우리나라의 FSC 그룹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항공화물 운임 가격이 급등하는데 한 종목만 꼽는다면 대한항공을 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대한항공의 단점은 아시아나 인수하려고 증자료 유상증자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무거워요. 주당 가치도 좀 낮아졌고 그런 맥락이 있고, 두 번째로 이제 진에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시아나 인수 마무리되면은 합병이 예정이 돼 있어요. 추진 6월 이후로 최종이 돼 있는데 에어 부산, 에어 서울, 진에어 이렇게 되면은 LCC가 규모의 경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의 LCC가 아니라 뭔가 다른 차원의 좀 경쟁력이 생긴다, 이런 맥락이 있고,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역시 그 LCC 구조 조정이 되면은 현재는 지금 대장이 그 제주항공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장점이 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아까 여행주랑 같은 맥락으로 좀 봐야 되는 종목은 제주항공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인 3색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수급은 다 좋습니다. 특히 기관 수급이 좋습니다. 세 종목에 대한 이야기 또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수급 특징주도 궁금한데 어떤 게 보이시던가요? 요새 수급이 좀 변덕이 심해갖고요. 좋던 종목들이 확 변했네요. 삼바 같은 종목이 4일 연속 쌍끌이 났었는데 오늘은 수급도 안 좋고 주가도 많이 빠지고, CJ 제자당도 지난주까지 수급 좋았는데 조금 흔들리는 모습,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수급이라는 게 세게 들어오는 것도 중요한데 연속성이 중요하거든요. 그 쌍끌이 종목이 자꾸 눈에 안 띄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고민이고, 그래서 종목 찾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휴젤 정도만 쌍끌이가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선택의 폭은 좀 좁혀진 것 같습니다. 뭐 전략까지 같이 좀 갈게요. 지수보다는 종목으로 가야 되고, 지금 악재 따지면은 외국인 매도, 그리고 대만의 코로나 확대, 그다음에 TSMC 급락하면서 반도체 얘기 이런 게 있는데, 글쎄 우리 시장 기조를 흔들 정도의 악재는 아니고 외국인만 조금 덜 판다면 좀 올라갈 시장인 것 같고, 2분기 그 섹터 좋아지는 섹터들이 많아요. 1분기보다 좋아지는 섹터, 예를 들어서 뭐 정유라든지 건설, 음식료, 자동차, 유통 뭐 이런 쪽인데, 이런 쪽에서 종목을 찾아보는 전략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수보다 종목이 더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2분기 실적 개선 이어질 종목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네요. 투자 판단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과 함께했고요. 저희 1부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